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사람이 저렇게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. 원래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해. 아니요.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.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. 예?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?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.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. 조금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.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.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.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이거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그랬고 없어졌다. 저희 때는 그 전에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아요. 얼굴이 알려져 있고.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룸 뭐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을 해서 만나고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롯데 호텔, 플라자 호텔, 외 조선 호텔 그 시청 근처에 가까운데 그 수석들 방이 있었어요. 그것도 미팅을 위한.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이제 그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어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땐 그것도 없어가지고 뭐 저는 하여튼 뭐 사람 만날 때 참 그 어디 눈에 안 띄는 뭐 커피숍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. 그러니까 YS 때까지는 유명한 호텔에 수석 방을 하나 대여를 국정원이 해줬다.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주요 수석들, 정무수석, 뭐 대인관계 뭐 이렇게 하는. 뭐 하여튼 국정원 예산인가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뭐 호텔 방 같은 거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체 없었고.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. 없었고 수석들한테 월 한 500만 원 이제 특활비가 주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0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? 근데 그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저 역사에 그 당당합시다. 투명합시다.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. 기록에. 그래 우리 때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활비 내역은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. 아니 특활비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떼놓는 건데 그것도 기록하자.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500을 받으면 아마 주로 저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제일 많이 그 돈이.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상대한테 내시호하기가 참 그러니까. 아니 그거야 그래. 난 그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. 짐승들하고 밥 먹으면 사람이 내게 돼 있었어요. 지금 기자들 듣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원래 기자들한테 좀 짐승기가 있잖아요. 야수 같죠. 거칠죠.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00이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은 만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.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정원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졌는데. 자,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. 청와대 국정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가 쓰는 그 특활비는 DJ 정부부터는 없어졌다. 그렇게. 그 청와대의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건데도 기록을 다 남겼다. 다 하자고 그래서 다 남겼어요.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것을 갖다 쓰는 거는 관행은 또 언제 부활된 걸까?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까? 이거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. 다만 이제 이번에 뭐 국정원 이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갖다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3인방만 알고 다른 그 소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몰라요. 더더군다나 말이죠.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
그 횡행했잖아요. 고문. 예. 그렇죠. 뭐 절도범도 예, 예.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, 물고문. 예, 뭐 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. 그 시절에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. 예, 예. 자,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.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.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, 물고문에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. 같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.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한 4, 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. 아,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.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.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.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글쎄, 나는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. 원래 좀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해. 아니요.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.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. 예?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?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.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. 전화 한번 해보세요. 나가서. 그냥 여기서만 걱정하지 뭐 어디 마시고. 외국 가 있다라고.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전화하면 바꿨어요. 무슨 말씀이십니까? 이은태 전 수석. 뭐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. 아니 이럴 바에는 그럼 아예 특활비 없애버리자. 이런 청취자 의견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. 근데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. 현실적으로 안 돼요? 현실적으로 좀 비밀이 필요한 게 있어요. 일하다 업무를 보면?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정보기관 같은데 국정원 예산 같은 데서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그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특활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그 얘기는 좀 너무 그건 좀 극단적이고. 극단적이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가고 그렇죠. 특수활동비 자체 항목의 예산은 지금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냐.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기록을 하게 해서 최소한의 양심적 장치라도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는 이런 건 없게끔 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드네요. 그래요. 특활비 얘기했습니다.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? 정당들의 그 모습은? 글쎄 참 결국 그 야당이 건강해야 이 우리 정치가 바로 가고 여당도 청와대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 더 상식을 좀 찾아서 좀 건강한 그 견제자 역할을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요.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시면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라고 보세요? 또 그 얘기하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아까 충분히 하셨어요. 했으니까 충분히 하셨어요. 이렇게 우려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반복하지 않겠고요. 조금 더 좀 이성을 찾아서 좀 상식을 회복해서 이 제대로 견제할 부분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좀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반대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. 처음으로 어제 헌재 소장 적격으로 같이 한 거는 이진성 소장. 물론 뭐 헌법재판관을 자기들 정부 때 지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협조할 건 하고 강력하게 좀 비판할 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야당의 목소리에 청와대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은 별로 귀를 기울이게끔 처신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에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. 제1야당이 건강하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실 지지율도 말해주잖아요.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우려스럽다는 말씀. 건강해지길 바란다는 바람이시네요. 잘 되길 바란다는 지지율 한 30%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좀 잘해가지고. 14, 15 왔다 갔다 하죠. 잘해서 자유한국당이 30은 나와야 이게 청와대도
건강하게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쭉 나갈 수 있다는 말씀. 그리고 한 30% 돼야 예. 이제 그 자기 지지층들 중에는 예. 합리적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이제 그분들의 눈치도 좀 보는데 예, 예. 지금 저 지지율에서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 콘크리트 지지율. 예.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뭐 그 눈치만 보게 되고 아하. 그러니까 저렇게 좀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. 빨리 네. 거기서 좀 벗어나서 좀 그 상식을 좀 찾았으면 회복했으면 좋겠다. 예.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정치판 중에서도 제1야당의 건강성 회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예. 과제로 꼽아주셨어요. 예. 그 밖에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통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. 예. 어떻게 보세요? 이 통합 문제. 하여튼 3당도 예. 그동안의 양당 체제가 가졌던 폐해가 크기 때문에 3당이 좀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. 예, 예.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예.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요. 다만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이 안철수 현상을 만들 때 새정치와 예.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나와가지고 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상 안철수 현상을 지지할 때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저 호남에서 지역구를 그 거의 뭐 쓸다시피 할 때도 거기에서 가장 장년층의 지지를 받았고 호남에서도 원래 새정치를 예.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했던 층과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완전히 아하. 지지층의 바뀌었어요. 그렇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가 깝깝해진 거죠. 깝깝해졌는데 다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요. 예. 옛날에 지역 맹주들이는 뭐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 맘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. 리더 맘대로. 이것도 미국 말이군요.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우리나라 말로. 뭐 그냥 우두머리? 우리 세대는 그냥 그걸 오야 맘대로 한다고 예. 하는데 아이고 야 상김 시대야. 그 사람 도장이 들어간 공천장 가지면은 배지를 할 때가 몇십 군데 이상 됐던 분들 아니에요. 그렇죠. 이제 그 시대는 갔잖아요. 갔어요, 이제. 예. 갔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어느 정치 지도자의 공천장 가지고 안전하게 당선될 곳이 몇 군데라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예. 마지막 그 세대입니까? 마지막 그래도 박근혜 공천장 가지만 당선될 때가 한 열 몇 군데는 있었죠. 예, 그게 그럼요. 마지막 정치인일 거 아니겠어요? 아하.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 제일 그 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혼자 결정을 하고 뭐 어디 기업의 CEO 대주주가 혼자 뭐 그 결단하듯이 예. 사실 사실 탈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창당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. 함께 하던 사람들이. 그런데 이번에도 통합을 저렇게 밀어붙여 가지고는 저는 제 3당이 저는 잘 그 건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예, 예. 오히려 좀 불안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그 뭐 이 운반하는 과정을 예. 잘 속도와 뭐 이런 걸 좀 맞춰서 더불어 함께 최대한의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한 3분의 2는 그래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죠.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의 욕심을 개인적 야심은 좀 버리고 한국 정치 발전에 그래도 이 3당 제3당을 예. 이렇게 정착시킨 정치인으로 예. 나는 역사에 남아도 좋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좀 뭐 이 통합이 됐던 연대가 됐던 예, 예. 이렇게 좀 추진을 말씀이세요. 그러길 바라죠.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떠나고 차치하고 예. 그걸 차치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설득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, 그렇죠. 지금은 너무 대표 맘대로 확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거 아니냐. 예. 이렇게 되면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. 그 당은.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. 지금 꼭 통합 안 해도 예, 예. 이 지금 국민의당 자체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지금 행사하고 있죠. 있는 거예요. 예. 뭐 그동안의 인사 이거 동의 청문 같은 데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 소장은 낙마했고 번번이 그랬어요. 뭐 그랬어요. 그러니까 현재도 쥐고 있어요. 예. 전 그 역할을 그래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국민당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요. 우리 예. 전국에서 또 지금 뭐 다 120석, 1석 뭐
십몇 석 이런 그렇죠. 구도에서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그렇게 서둘러올 필요는 없잖아요.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.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.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.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. 알겠습니다. 이거 전제는 있습니다. 우리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반드시 3당. 예. 3당이 좀 굳건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. 잘 됐으면 좋겠다. 중요하죠. 중요하다는 이제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국민의당 분들은 좀 알아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결국은 그러면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.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오르냐 그르냐가 아니라 될 것 같으세요? 안 될 것 같으세요? 한동안은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각기 뭐 좀 연대할 건 연대하면서 정책 연대, 정책 연대하고 이러고 갈 겁니다. 그렇게 금방 그 소리가 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. 금방 갈라지고 합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. 자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예측을 부탁드릴게요. 전병헌 전 수석의 후임이 필요합니다. 이제 곧 골라야 됩니다. 혹시 좀 그 염두에 두고 계신 분 추천할 만한 인물 보이십니까? 저는 뭐 염두에 뒀다기보다 그 지금 안 해도 전직 초선들이 비서관을 하는 게 저게 비정상이에요. 물론 뭐 젊은 사람이 노원에 가서 비서관이라도 한 달에 비서관 1급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 뭐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이 그 1급. 그래 저는 지금 그 청와대 안에 전직 의원 중에 대화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을 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.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직 의원이 너무 많아요. 비서관에. 굉장히 많으니까 이 중에서 대야 어차피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조율이니까요. 그 조율을 정치권 조율을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을 발탁했으면 좋겠다. 내부 발탁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조건이요. 저한테 정무수석을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야 물론이죠. 야당 의원들도 상대를 하지. 저거 어디 꽂아놓은 보리자루라 그러면요. 뭐 옛날처럼 정무수석이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뭐 돈을 줘요. 아니면은 무슨 검찰에 뭐 혐의를 갖다가 없는 걸로.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. 다 한 가지 그래도 저 친구는 그 대통령하고는 잘 통해. 그런 사람. 뭐 그래야 이제 야당 의원도 이거 좀 대통령 이건 이러라고 그래라. 뭐 대통령한테 이 말 좀 전해줘. 이게 통해야 되니까. 중요한 거는 정무수석의 정치권을 상대하려고 그러면 우선 대통령하고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 게 전제되고, 그다음에 뭐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하고, 그건 뭐 기본이고요. 그런 거 기본이고. 자, 보입니까 그런 인물? 뭐 지금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습니다. 청와대 많이 있습니까? 전직 의원들. 그럼 뭐 청와대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. 그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리 시간 끊는지 모르겠어. 두고 보겠습니다. 거기까지. 유인태 전 수석, 유인태 전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유쾌한 시간 그리고 정치판을 아주 명쾌하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 틀릴 거야 아마.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유인태 전 의원, 유인태 전 수석이었습니다. 다가 청와대 갖다 쓰는 관행은 없어졌는데. 자,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. 청와대 국정원의 예산을 갖다가 청와대가 쓰는 그 특활비는 DJ 정부부터는 없어졌다. 그렇게. 그 청와대의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청와대가 쓰는 건데도 기록을 다 남겼다. 다 하자고 그래서 다 남겼어요. 그러면 도대체 이 국정원 것을 갖다 쓰는 거는 관행은 또 언제 부활된 걸까요?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입니까? 이거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. 다만 이제 이번에 뭐 국정원 이 조사를 하다가 그 청와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갖다가 공식적으로 썼다기보다 물론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3인방만 알고 다른 그 소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것도 모르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지금 몰라요. 더더군다나 말이죠. 저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관행인데 그게 뭔 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60 무렵까지는 우리나라 고문이라는 게 아주 그 횡행했잖아요. 고문. 그렇죠. 뭐 절도범도 잡혀 들어오면 전기고문, 물고문. 뭐
경찰서 들어가면 우선 두드려 패기부터 했어요. 그 시절에 뭐 그렇게 자백하라고. 예. 자, 고문하는 게 수사관에서 관행이니까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예. 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. 원래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. 아니요.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.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. 예?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?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만 65세가 되면 지공선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뭐 말을 지가 엊그제 한 말을 가지고 오늘 또 뒤집고 그걸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할 거 아니냐. 저렇게 말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요새 좀 걱정스러워요. 제가 보기엔 너무 서둘른다. 서둘르는 게 본인의 아직도 그 마음을 좀 못 비워서 저런 게 아닌가. 대선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.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이거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바에 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없어졌다고 그랬고 없어졌다. 저희 때는 그 전에 청와대 수석들 같으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만나기가 좀 거북하잖아요. 얼굴이 알려져 있고.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뭐 어디 호텔의 비즈니스룸 뭐 잠깐 빌려서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커피숍을 해서 만나고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롯데 호텔, 플라자 호텔, 외 조선 호텔 그 시청 근처에 가까운데 그 수석들 방이 있었어요. 그것도 미팅을 위한. 사람 만나고 그것도 다 국정원이 이제 그 임대한 방을 수석들이 썼어요.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우리 땐 그것도 없어가지고 뭐 저는 하여튼 뭐 사람 만날 때 참 그 어디 눈에 안 띄는 뭐 커피숍 찾고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. 그러니까 YS 때까지는 유명한 호텔에 수석 방을 하나 대여를 국정원이 해줬다. 모든 수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주요 수석들, 정무수석, 뭐 대인관계 뭐 이렇게 하는. 뭐 하여튼 국정원 예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으로도 갖다 쓰고 뭐 호텔 방 같은 거 임대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체 없었고.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고. 없었고 수석들한테 월 한 500만 원 이제 특활비가 줘주는데.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야 월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0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? 근데 그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전 수석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우리 저 역사에 그 당당합시다. 투명합시다. 그러니까 이 특활비를 전부 내역을 적어서 기록관에 남기자. 기록에. 그래 우리 때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들이 쓴 특활비 내역은 국가기록원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. 아니 특활비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특활비라고 떼놓는 건데 그것도 기록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500을 받으면 아마 주로 저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제일 많이 그 돈이.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상대한테 내시호하기가 참 그러니까. 아니 그거야 그래. 난 그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. 짐승들하고 밥 먹으면 사람이 내게 돼 있었어요. 지금 기자들 듣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원래 기자들한테 좀 짐승기가 있잖아요. 야수 같죠. 거칠죠. 그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00이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무수석은 만나는 사람, 만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.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정원 예산을 그거 왜 지금 고문한 걸 가지고 요새 누가 고문을 했다고 치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 꼴이나 마찬가지다. 과거에 다 고문했는데. 고문 다 해서 예전에 전기고문 물고문해서 자백받았는데 고문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. 같은 거죠. 알겠습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홍준표 대표가요.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한 4, 5천씩을 특활비로 받았는데 그걸 내가 생활비로 집에다 갖다 줬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. 특활비 이거 그러면 그때 유용했다는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. 그러자 유용했다는 건 아니다. 생각해보니까 집에다 갖다 준 적은 없다.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아니 그 17대 국회에서 행자위원장을 할 때 그 친구가 환노위원장을 홍준표 대표가 거기도 상임위원장을 하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
사람이 저래 구질구질한 친구가 아니었어요. 원래 좀 또 구질구질까지 얘기. 아니요. 좀 화끈한 친구였다고. 그때는 나 인간적으로 괜찮게 본 친구인데 지금 나이가 아직 소위 지공이 아직 안 됐어요. 예? 지공이 뭔지 모르시나? 지공이 지하철 공짜 타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그